자, 다시 왔어요. 자, 너무 길어지면 또 그래서 진정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이 진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게 있어요. 객관적, 구성적, 실존적 진정성으로 구분이 된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진정성이란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는 객관적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객관적 진정성이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진품이야, 진품. 오리지널리티.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갖고 있어. 이 핸드폰이 삼성 진짜냐 아니면은 카피품이냐. 삼성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삼성 거야. 이게 객관적 진정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 가요. 여행을 갔다 칩시다. 모나리자에 대한 객관적 진정성은 누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르브르 박물관의 객관적 진정성이 있는 거죠. 이건 진품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르브르 박물관에서 카피품을 하도 관광객이 많으니까 올려놓고 진품은 숨겨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객관적인 게 아니겠죠. 자, 객관적 진정성은 말 그대로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진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객관적 진정성은. 그리고 이 객관적 진정성이라는 건 처음에 물건이라든지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근데 관광객들이 그러면 진정성을 보러 간다, 진짜를 보러 가기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르브르 박물관에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렇게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데 거기만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보이지도 않아. 그럼 제대로 내가 즐기려면 컴퓨터로 보는 게 제일 잘 보여야 돼. 코앞에서 잘 보이니까 곳곳이. 앞에서 보기도 힘들단 말이야. 막 보고 있고 막 사진 찍으면 뒤에서 막 소리 질러요. 막 그 경비가 사진 찍지 말라고. 물론 불어로 얘기하겠죠. 한국어로 얘기는 안 하고. 한국어 아니라 영어로도 안 하고. 어쨌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게 진짜 객관적인 진정성이에요. 그래서 관광객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그러니까 진짜를 원하러 보러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객관적 진정성. 자, 구성적 진정성은 뭐냐면은 무엇인가가 진짜처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카피품이 아니라. 자, 쉬운 예를 들게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디즈니 월드를 칩시다. 디즈니 월드는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진짜기도 하고 가짜기도 하죠. 환상의 공간을 카피해서 만든 곳이에요. 디즈니 성도 유럽에 있는 성을 카피해서 갖다 놨죠. 진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구성되어져 있는 모든 분위기나 이런 게 디즈니 월드라는 하나의 진짜 같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죠. 하나의 캐릭터를 형성해냈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구성적 진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성적 진정성. 예를 들자면 한국에 민속촌이 있어요. 자, 민속촌이 있는데 민속촌에 가보시면 그게 진짜도 있겠지만 아니 새로 진 건물들도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성적 진정성이에요.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어떻다? 진짜로 느껴진다. 구성되어 있는 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구성적 진정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관광은 사람들이 진짜를 원한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객관적 진정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제 관광객들이 그렇게 진품과 가품을 나눌 정도로 똑똑하냐? 그리고 그렇게 그런 걸 원하냐? 아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구성적이에요. 무엇인가 관광지 자체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것만의 색깔을 지니고 있다라면은 그것도 진정한 것이다. 그게 구성적 진정성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나온 단어가 중국의 왕씨의 왕. 프로페서 왕입니다. 왕 교수가 얘기한, 주장한 건데, 구성적인 것도 필요 없다. 누구는 예를 들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별것도 아닌 공간에 갔어요. 그리고 남들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가갖고 여기서 나의 어릴 적 향수를 느낀다든지 무엇을 느꼈다. 내가 실존적으로 그 무엇인가 경험을 통해서 느꼈다. 결국 뭐냐? 진정성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실존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실존적인 감정은 뭐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실존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진정성. 그래서 실존적 진정성이 중요하지 외부에서 조건으로 만들어내는 진정성은 그렇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실존적 진정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발달이라보다 학문적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맞느냐 해서 지금은 거의 실존적 진정성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달려있는 거야. 내가 쉽게 해서 저기 수원대 정문에서 내 첫사랑을 만났다. 그럼 수원대 정문을 볼 때마다 나는 그 수원대 정문이 나한테 무엇인가 삶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거야. 실질적 진정성이 있는 장소예요. 누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장소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은 결국은 everything is tourism, 어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왕 교수가 얘기한 것도 모든 것이 다 관광이 될 수밖에 없고 관광지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실존적인 경험이더라. 뭐 이런 게 이제 실존적 진정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의료관광에서 실존적 진정성을 너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이런 게 오센티시리였었고. 자, 그러면은 이 의료 SIT에 대해서 이 크리티컬하게 얘기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찍고 넘어가야죠. 한번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럼 SIT가 뭐야? 도대체 뭐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SIT는 그러면 뭘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네거티브 인플루언스 오브 마스 투어리즘이라 해서 어떠한 마스 투어리즘, 대중관광이 만들어낸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곳에서만 꼭 뭐가 등장하더라? SIT가 등장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스페셜한 게 등장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인가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대중관광이 갖고 있는 폐해를 벗어나려는 관광객의 하나의 활동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들이 있고, not realistic이라 해서 훨씬 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지 않더라. 왜냐면 제가 얘기했었죠. 관광 경영이라는 거는 무엇인가 관광학이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관광이는 무슨 어떠한 산업이나 돈을 버는 그런 경영학적 마인드나 개발학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냥 개인이 하는 그냥 어떠한 거야. 자,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사람들의 취미는 너무 다양하고 그 다양한 것에 맞춰갖고 그걸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리즘이라는 특수목적 관광이라는 개념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나 중산층, 어떠한 돈이 있어야지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만의 취미에 관련된 것을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리즘이라고 말하냐? 그것도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코노믹 스케일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작죠. 쉽게 해서 되게 니쉬 마켓이란 말이에요. 자, SIT는 니쉬 마켓이에요. 큰 메이저 마켓이 아니라 니쉬 마켓이다 보니까 이코노믹 스케일 자체가 너무 작더라. 자, 참고로 니쉬 마켓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장을 할 때 무엇인가 틈새 시장이 기회를 엿보는 시장이란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잘 경영학에서 마케팅에서 니쉬 마켓은 뭐냐면은, 자, 이 마켓에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게 있죠. 뭐 레드 오션도 있고 블루 오션도 있고 뭐 퍼플 오션도 있고 그랬죠. 가장 메이저가 되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니시 마켓은 뭐냐면은 이 돈을 벌려면 이 메이저 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큰 시장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내가 들어갈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기업이나 마켓 리더들이 니시 마켓에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그닥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예. 그게 니시 마켓이에요. 그래서 니시 마켓은 쉽게 해서 완전 아웃사이드 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겨우 접근할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접근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료 사업을 한다고 시작합시다. 음료 사업을 시작하면 원래 어느 마켓에 들어가야 됩니까? 가장 큰 마켓이 뭘까요? 탄산 음료 만드는 마켓이에요. 코카콜라 같은 탄산 마켓, 커피 마켓 가장 크죠. 자, 이 마켓에서도 어떤 마켓에 들어가서 유통에 들어가야 돼요. 캔이나 이런 거를 찍어서 파는 마켓이 가장 큰 마켓이에요. 음료 마켓 중에서는 무엇인가 제품을 찍어서 제품을 유통시켜서 파는 마켓, 이게 가장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갖고 있는 마켓이 이 음료 마켓의 가장 메이저 마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이저 마켓에서 들어가서 경쟁을 해야지 돈을 벌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메이저 마켓에는 아주 빅 컴퍼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경쟁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돈을 받는 방식은 콜라를 만들어서 내가 큰 회사들을 이길 수만 있다면 엄청 큰 돈을 벌어. 내가 카페를 내서 조금 판 거하고 양이 상대가 안 돼요. 유통하는 것 자체가.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시장에 카페를 내고 이럴까? 왜냐면 그 큰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그러면 그 카페나 이런 걸 왜 안 낼까? 그닥 돈에 안 되는 마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내가 여기다 투자한 만큼 뽑아낼 수 있는 게 적다라는 거겠죠. 자, 이런 게 이제 니시 마켓인데 SIT 자체도 결국 뭐다? 니시 마켓이다. 메이저 마켓이 아니다. 예, 관광에 있어서의 메이저 마켓은 마스 투어리스트들을 조직해서 보내고 아니면 호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그 메이저 사업인데 그런 게 아니더라라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increase cost of travel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비용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대규모의 관광객을 조직해서 단가를 낮추고 해서 여행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일일이 다 하나 커스터마이즈드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트 비용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되게 그 관광의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해요.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 자, 관광산업, 관광 경영학적 측면에서 관광을 해갖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마스 투어리즘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을 키우고 사이즈를 키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가를 줄이고 해서 해야지 돈이 남는 사업이 돼요. 그게 효율적인 경영 기법이겠죠. 반면에 관광은 또 그런 식으로만 하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특수한 경험, 작은 경험 이런 걸 원해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어떤 하나의 그 패러독스가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다 맞춰주다 보면 코스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히 팩트겠죠. 자, 이거 하이리스크 스트래티지라고 해갖고 자, 이렇게 소규모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관광 상품을 만들고 진행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게 됩니까? 굉장히 리스키한 게 되겠죠. 아주 위험한 그런 전략이라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러다가 사람들이 흥미가 그쪽에 확 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한동안 한국에서 유행했었던 게 스쿠버 다이빙이 있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었다고 쳐요. 스쿠버 다이빙을 전문으로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이 스쿠버 다이빙에서 서핑으로 옮겨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쿠버 다이빙은 업체는 서핑 업체로 바꾸던지 아니면 그 전에 스쿠버 다이빙 샵들하고 계약했었던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것도 소규모로 보내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SIT를 관광학적으로, 관광 경영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의료 관광도 마찬가지겠죠. 의료 관광을 어떠한 스페셜한 인트레스트로 접근을 해요. 자, 우리는 이제 보건의료 쪽을 다 제외시켜버리고 웰리스 쪽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는 나는 다이어트 쪽에 관심이 있어요. 누구는 난 혈압을 낮추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나는 피부 미용에 관심이 있어요. 말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런 거를 일개 다 쪼개갖고 무엇인가를 기업을 운영을 한다고 칩시다. 아니면 에이전시를 운영한다든지. 자, 이랬을 때 뭐가 발생할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성형외과에 그렇게 붙는 거예요. 피부 미용이나 그거는 보통 잘 안 변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크리티컬 아규먼트가 있었고, 자, 그러면은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SIT라 해서 그러면은 SIT의 어떠한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자, 앞에 있는 거는 조건이에요. 현대인들은 페이드 리브예요. 뭐냐면은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무엇인가 여가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어요. 퍼블릭 홀리데이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휴일에 많이 움직이고 주말에 움직이고, 자, 아니면은 내가 은퇴했을 때 움직이고 특정한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돈을 들여서 떠나는 거예요. 무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 활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거를 이제 하다가 소비와 이동이나 이러한 기본 개념은 설명을 할 거예요. 다른 수업에서도 설명을 하는 거니까 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발생을 하더라. 의료관광도 마찬가지겠죠. 어떠한 퍼블릭 홀리데이에 휴일에 집중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주말에 집중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은퇴한 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것도 다 무엇을 하는 거냐? 돈을 줘서 떠나는 활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료관광이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요, 똑같아요. 관광하고 똑같이 계절성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누가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도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SIT 같은 경우에 개발이 되면서 뭐가 되냐 그러면은 짧아져요.
무엇인가 길게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짧게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짧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현대인들은 자주 여행, 뭐가 프리퀀트하게 자주 여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텐시브하게 그 경험을 짧은 시간에 탁 누리기를 원하고 많이 써요. 그러나 짧게 있습니다. 결국 뭐냐? 짧고 자주 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이 쓰는 게 현대 관광, 특히 특별한 목적을 갖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목적을 이루는 게 제일 1순위라는 겁니다. 그냥 오래 일상을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사람들은 일반 관광객하고 틀린 게 목적 성취가 무조건 1순위예요. 목적 성취. 가서 내가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면 확실하게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돼. 내가 갔을 때 스파를 통해서 무엇인가 뭐 쌓아왔던 정신적 스트레스든지 아니면 혈압이라든지 이런 걸 낮춰야 되면 확실하게 낮춰줘야 돼. 확실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수치로서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쓰고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피부 미용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들인 만큼 여행을 가서 피부 스파를 받고 마사지를 받았는데 확실히 좋아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치로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산업 중에서는. 자, 진정성 얘기해줬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제 SIT를 한번 접근해서 봅시다. 자,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이거 역시 뭐예요? 스몰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스가 모여 있겠죠. 중소기업들이 주로 모여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대기업들이, 커다란 기업들이 운영하는 건 뭐예요?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뭐를 줄이는 거예요? 코스트를 줄여가면서 단가를 낮춰서 거기서 이제 차익을 가져가는 게 메이저 기업들이 한다면, 요거는 그렇지가 않죠. 다양한 목적성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 셀프 임플로이먼트라 해서 자영업자들을 뜻해요. 영어로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든지, 데이투데이 매니지먼트에서 1년치 몇 년치의 계획을 잡고 한다기보다 매일매일 그때 오는 손님들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뭐 이런 식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의료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관광을 스파로 접근했을 때는 좀 다르겠지만,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풍욕을 하는 의료관광이라든지 어떠한 뭐 바람 목욕을 하는 의료관광, 아니면 맨발로 무엇인가를 하는 의료관광, 명상을 하는 의료관광, 대규모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스몰 비즈니스일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들이 한다든지 그때 가서 매니지먼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쉬운 게 이거야. 한동안 유행했었던 한의원하고 같이 하는 의료관광에서 차를 마시고 내 체질에 따라 차를 마시고 뭐 약제를 하고 이런 거 하나의 그냥 경험인 거죠. 이게 뭐 어떠한 관광의 개념으로서 상품화 시키기에는 너무 수익률이 낮아요. 차 팔아갖고는. 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카페하고 그냥 개인 개인 한의원에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카페를 하나 열어갖고 그런 식으로 그냥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샘플 임플로이먼트 정도의 수준의 관광이 되겠죠. 그러니까 체계화된 하나의 관광 체계로 끌고 가기에는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것이더라. SIT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 자, 다음에 traveling for health라 해서, 그렇다면은 건강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alth motivation of tourist took place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motivation 자체가 내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예. 장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갖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헬스 모티베이션이더라. 헬시해지기 위한 거예요. 건강해지기 위한 거. 건강이란 무엇이냐? 지금 내 상태보다 더 나은 내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태가 있는데 내가 그거보다 밑에 있는 상태라 회복을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치에 맞추든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든지, 아니면 내가 원래 이면했었는데 회복을 한다든지, 이게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improved fitness죠. 자, 피트니스적으로 성장하든지, 피지컬 스킬이 늘어난다든지.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오타가 있네. 자, 한국도 점점 많아져요. 요새 무슨 뭐 헬창이니 뭐 이런 이상한 말들 나오죠. 헬스나 이런 거에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갔을 때 이런 거 해갖고 내 피트니스적인 거에서 되게 임프로브 시키는 거예요. 발전시키는 거예요. 내 여행을 가서 즐기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목적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다이빙을 하러 가는데 다이빙
자격증을 높이기 위해서 간다든지, 마스터 레벨을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높이기 위해서 가는, 오픈 워터에서 뭐 마스터 과정까지 넘어가기 위해서 뭐 한다든지, 자, 이런 게 하나의 그런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 체중을 줄이는 거, 다이어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웰니스 투어리즘에 있어 갖고는. 지금 한국은 그렇게 막 비만 환자가 심각하진 않은데,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로스 오브 웨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서 하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었죠. 프랑스 가갖고 바게트 빵을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사오고 싶다고 뭐 그런 학생이 있었다고. 뚝섬에서도 할 수 있고 여의도에서도 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탄천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행을 갖고 해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내 다이어트를 어떻게 돼요? 가서 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야. 자, 그리고 그러면 수가 적겠죠.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 어쨌든 그렇고. 자, willpower to quit smoking, 예를 들어 이런 것들, 금연 같은 경우에도, 금연 캠프 같은 것들도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 웰니스 투어리즘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즐겁게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어떠한 관광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성공적인 웰니스 투어리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되게 이거 보고 생각하는 학생들 있어요. 맞아, 이걸로 한번 상품 만들어 볼까. 잘 만들면 굉장히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better digestion하고 circulation. 자, 어쨌든 그 무엇인가 내 몸에 관련돼 갖고 혈액순환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이나 영양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좋아진다든지, 그리고 몸이 피지컬하게 플렉시빌리티가 늘어난다든지, 중요한 거는 멘탈도 들어가요. 멘탈에 관련된 거고, 자, 피지컬 릴렉세이션을 통한 어떤 멘탈, 정신적인 거에 건강을 얻는다든지, 그 소셜 인터랙션, 중요한 얘기죠. 사회적인 어떠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인터랙션이, 관계가 향상된다든지, 이건 노인들한테 많이 대상이 되겠죠. 자,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험한 게 몸이 아픈 것보다도 외로움이라 했죠. 자, 제가 그 그리스의 섬에 있는 그 얘기를 하나 했었죠. 스파 얘기를 하면서, 자,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섬 같은 경우는 소셜 인터랙션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하다. 소셜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정신이 건강해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해지 정신이 건강해지는데, 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웰니스 투어리즘 하면은 되게 육체적인 거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는 정신적 건강하고 그 영적 건강이라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피지컬한 것뿐만 아니라 멘탈도 중요하고, 그 사이클로스컬한 것도 중요하고, 요 세 가지가 삼박자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positive outlook on life. 자, 뭐예요? 몸 이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점점 한국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배 이렇게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몸 만들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런 거를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하러 간다든지, 이게 다 목적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메틱 서저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파지티브 아웃룩이 되기 위한 거죠. 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있는 게 그 의료관광에서 traveling for health, 건강을 위해서 간다는 거. 자, 내 몸이 스트레스 줄여지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 막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도 더 이뻐지고 더 보기 좋아지는 거 들어가 있고, 아니면 내가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었어.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너무 과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금주를 하고 금연을 하고 싶어. 금주 금연 캠프를 굉장히 그냥 교육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금주 금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진다든지, 즐겁게, 이런 게 하나의 의료관광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 뒷장부터는 이제 예를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하나만 예를 들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이 밸리 스토어리즘의 대상이 되는 스파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히스토릭 타운, 그러니까 오래된 문화 역사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물만 있다고 되지는 않고 그러한 곳이 있고 뭐 로만 타임이라든지 그 비키라고 이제 프랑스에 있고 뭐 바덴바덴 뭐 바스 같은 경우가 영국엔 바스라는 도시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바스예요. 밑에 있는 사진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마 이게 바덴바덴 이게 비킨가 그럴 텐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유럽에서는 온천이라는 것 자체가 휴양지라기보다는 어떠한 그런 이제 건강을 증진하는 어떠한 센터가 되는 그러한 곳이었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반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 가지 그냥 여담으로 하면은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학생들한테 의료 광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스파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병원처럼 생각해요. 신기하죠. 예. 실제 원래 전통적으로 얘네들은 스파다 그러면은 의료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서구권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냥 맨날 이렇게 찜질방에 있어서 그런데 좀 다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건데 다음 시간에 그 예를 좀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스파부터 해서 뭐 소금 뭐 할로 테라피 같은 것도 있고 뭐 솔트마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노르딕 스타일 뭐 크라이오테라피 같은 것도 있고 뭐 사우던 유럽 사라스파 뭐 데드시 같은 것도 있고 뭐 아프리카에 있는 뭐 프로그램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예를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아 참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은 진짜로 제가 그 실시간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 웹엑스나 아니면은 줌을 통해서 한번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